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채비법에 대해서 제2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앞에 1탄에서는 그냥 기본 채비를 이야기했다면, 또 2탄 아닌, 그냥 또 할 때는 제 채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은 완전 그냥 초보들의 기본 낚시법, 기본 낚시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초보들을 위한 기본 채비를 다시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앞에 처음에 제로지에 대해서 뱅에돔 낚시 채비법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했을 때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뱅에돔은 뜨는 고기이기 때문에 수심을 굳이 내릴 필요가 없죠. 개미돔, 뱅에돔 기본 채비는 제로지. 예, 그 채비라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낚을 수 있는 기본 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고정 채비를 해도 되고 전유동 채비를 해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제로찌이기 때문에. 제로찌가 뭡니까? 그냥 기본 채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1이듯이 기본적으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채비가 뭐냐? 이 물어보면 할 말이 없겠죠. 누구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배명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본 채비를 이야기한다는 건 공통적인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그죠? 여러분들 뭐 뱅에돔 채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다 뒤비면 다 기본을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 표현을 해놨어요. 유튜브에 보면 어디를 봐도.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채비에서 뱅에를 잡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뭐 간단하죠. 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매듭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 수준이 필요가 없죠. 뭐 뱅이도 뭐 뜨는 고기이기 때문에 매듭을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고 해도 상관이 없는 고기가 뱅에돔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뱅에돔 습성을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떠서 무는 고기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채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먼저 뜨면 물 수가 있겠죠. 안 뜨면 안 물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뜨면 무는 고기이기 때문에 뜨게 만들어야 하지만 기본 채비를 떠서 물게끔 하는 채비이기 때문에 기본 채비가 다 그런 채비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 뜨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물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안 뜨면 천천히 내리면서 잡아야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뭐 날이 따시다가 추우면 사람도 안 움직이는데
고기라고 뭐 별 재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채비를 뜨게 만든 다음부터 천천히 내리면서 잡는 물고기가 뱅에도입니다. 앞에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걸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2탄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못 하신 분들은 1편을 듣고 오세요. 그리고 고수분들은 뭐 당연히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수분들만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고수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자, 그러면 과연 뱅에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날에 떠셔야 잡을 수 있죠. 솔직히 편하죠. 왜? 급이 많은 동물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채비에서 고기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천천히 내려야 되겠죠. 밑으로.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채비로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르죠.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동형 채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편에서 제가 방울을 아래 위로 하나씩 달았죠. 이런 방울들을, 이런 방울들 하나씩 아래 위로 하나씩 달았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2편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비가 유동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동형이라고. 풀 세팅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편을 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생각을 합니다. 자, 1편을 보신 분들은 제 채비가 앞에는 아래 위로 방울 하나씩 달았었죠. 1편 보신 분들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밑에 발포치를 하나씩 달았죠. 이렇게. 자, 이게 왜 유동형이냐? 이래도 올라가고 이래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래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게 왜 유동형이냐? 발포치 쓰면 전부 다 고정 채비를 하죠. 근데 저는 이 구슬 하나를 이용을 해서 위에 이게 없으면 밑에 뜨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동형입니다. 내가 1m를 하고 싶으면 1m 주고 2m를 하면 2m를 올리고. 자, 그럼 이게 밑에 게 없다. 그러면 깊은 수심을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위에 이 바울로 5m, 6m, 10m까지 다 내려갑니다.
이래서 이게 유동형 발포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거의 20년 동안 제가 사용해온 채비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분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배기름 낚시를 해왔어요. 또 감시 낚시는 이제 밑에 게 없죠. 저는 요걸로 이 찌가 탐색을 하고 위에 요놈이 의식을 받는 이런 채비를 낚시를 하죠. 감시 낚시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통 이제 겨울철 되면 감시는 이제 좀 멀어지죠. 그러면 이 찌가 너무 작으니까 발포찌가 이게 사모찌인데 안 보이죠. 한 30m 정도 던지면. 근데 우리가 보통 찌를 던지고 찌를 보고 하는데 30m 던진다. 아무리 커도 잘 안 보여요, 사실. 감각적으로 30m라고 하는데 잘 안 보여요. 네. 뭐 대부분 보면 나는 저런 아주 작은 찌만 쓰는데 대부분 보면 30m 던지는데 30m 가면 찌를 볼 수가 없어요. 평평한 데서는. 높은 곳에서 보면 뭐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30m 전망에서 고기를 잡았다 이러는데 극소형찌 갖고는 30m 던지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뭐 말하자 보니까 뭐 쓸데없이 너무 멀리 갔는데 뱅에돔 낚시는 구경이 일단 좀 작아야 됩니다. 구경이 좀 작아야 되고 크면 아무래도 입질을 받는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LP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래 위로 제가 구슬을 달았다는 데에서 우리 밴드 분들이 궁금한 강구라는 우리 친구가 물어보던데 백눈 낚시는 일단 무조건 띄울 낚시죠. 그러면 밑에 방울은 3m 안에서 의신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방울은 3m부터 6m까지 받을 수 있는 채비입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2m건 3m건 의식을 받으려면 위에 이걸 안 달면 되죠. 방울만 있으면 되니까 요렇게 요걸로 하면 되고 예를 들어 수심이 깊어진다. 그럼 밑에 놈은 방울을 안 달, 위에 놈 가지고 의식을 받으면 돼. 이거는 장기니까 이 찌는 장기고 요 놈은 이제 요렇게 되죠. 요거는 밑에 찌는 장기면서 위에 놈은 요 유동형 발포찌는 물 위에 바다 위에 잠을 잠기죠. 이렇게 동동동동. 그래서 채비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 방울 2개만 달면 뜨는 고기는 밑에 내가 이 발포치를 달 수가 있고 또 깊은 수심 가면 여기 위에 방울에다가 이 발포치를 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고정 채비가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대부분이 사실은 왜 볼 수 있는 큰 줄을 놔놓고 이런 발포치를 쓰느냐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낚시해온 경험을 봤을 때 예민하면 느낌이 빨리 오죠. 어느 누구나가 막
그리라 합니다. 초보분들은 잘 모르는데 고수분들은 아니 이놈이 찌가 참을 하는데 입질이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책임질하니 고기가 물고 있더라 이거죠. 바로 그런 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낚시법입니다. 이걸 우리 밴드에서만 제가 공유하고 싶었는데 우리 저 강구라는 친구가 형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생기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느낌을 잘 모르거든요. 예금 나면 찌가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살 내려가고 위에 이놈이 그때 동농동록 떠가 있는데 이놈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보이겠죠. 시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어렵거든. 이 단점은 있어요. 뒤에.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보면 30m, 40m 해도 좀 표가 나죠. 근데 기본 찌도 사실 잘 안 보여. 30m 날아가면 안 보이는데 이 발포찌 이걸 보려면 더 힘들죠. 그래서 고정 채비로 뭐 5단 10단씩 써가지고 그걸 별도로 10cm에 하나씩 이래가지고 막 10개씩 이렇게 달아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건 사실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득이 되는 거고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비는 각자 자기에 맞는 채비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내가 하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니죠. 왜 어느 낚시든 기본 채비법은 뭐 1+1은 2다 하듯이 그런 채비법이 있는데 뭐 발포치를 1을 쓰든 2를 3을 쓰는 거는 각자 나름대로의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제 계산법이 있죠. 네. 저는 이 채비로 벌써 해온 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넘었고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많이 치면 잘 안 내려가죠, 솔직히. 그럼 내리려면 나름대로의 좀 기술이 있겠죠. 그건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해도 모르신 분들은 또 지금 무슨 말이 되겠노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같이 아래 위로 다 이렇게 발포치를 따시면 안 되고요. 띄울 낚시를 하면 밑에 달아야 되고 장길 낚시를 하면 위에 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왜 이런 걸 보여주노 이래 하지만 제 낚시법입니다 이게. 저는 목줄을 많이 주면 2m도 안 줍니다. 뱅에 낚시에서 줄 필요도 없죠. 뭐
예전같이 뭐 천조법 이래갖고 제 투제로지에 10m 목줄지 천조법 그거 나름대로 방법이 있죠. 그 천조법이 감시든 뱅에든 긴 꼬리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낚시법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근데 저는 이걸로 뱅에도도 잡고 감시도도 다 잡습니다. 왜 내 나름대로의 개사법이 있으니까요. 이걸 현장에서 보여드려야 되고 뭐 지금 이 채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배 한자 필 때는 이 필요가 없죠. 아래 위로 전부 다 그냥 1m만 주고 던지면 고기가 뭡니까? 뱅이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막 어떻게 잡느냐 뱅이 낚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뱅이가 한참 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로치 하나에 바늘만 딱 던지면 뭡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고기가 안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지. 안 물었을 때 어떻게 낚시 안 가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뱅이가 많이 핀다 이러고 이제 여름에 낚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아요. 뱅이는 수온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16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항상 피죠. 근데 10도다. 10도가 한 30일 갔다. 근데 뱅이 안 핀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10일 넘어가면 피게 돼가 있습니다. 지 아무리 뭐라 해도 왜? 쥐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우리 사람이 겨울에 춥다고 밖에 안 나갑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될 때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죠. 고기는 뇌가 없다 하죠. 뇌가 배 부른 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없기 때문에. 지가 배부른 건 모르지만 많이 먹고 움직이려고 힘든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힘들어서 못 올라가서 못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고기가 아무리 배가 빵빵해도 고픈지 부른지 모르는 게 고기라고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밑밥을 아무리 뭐 많이 줘가지고 고기가 막 배가 불러가지고 못 올라온다. 배가 고파서 올라온다. 먹고 살려고 올라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뇌는 없고 자기 생활 습관 때문에 움직이는 게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다 고프다 이런 거는 못 느끼는 게 고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무리 추워도 한겨울에도 뱅에도 못 뜹니다. 똑같은 날짜가 10일 이상 되면. 그리고 환경이 바뀌든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바위에서, 갯바위에서, 방파제에서나 갯바위에서나 움직이죠. 감성돔보다 더 예민한 게 뱅에돔입니다. 야,
밤자 어짜자 벌써 그는 고기 잡을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뱅에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뱅에돔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전에는 낚시 배울 때 진짜 낚시하기 싫었어요. 왜냐, 움직이면 뭐라 했거든. 어디서 발자국 소리 내면 고기 다 도망가는데,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감성돔이나 돌돔 이런 고기는 괜찮아요. 근데 뱅이돔은 특히 움직임을 안 해요. 파장이라는 게 아주 엄청나거든요. 위에서 우리 갯발 신발 한번 움직이면 그게 바다로 움직이는 파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실 때 혼자 가십시오. 2명 이상 가지 마시고, 가시더라도 각자 진짜 경치 보고 아름다운 환경 보시고 그렇게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너무 더 심하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왜 그러느냐, 벌써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움직이는 거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고기가 필 때는 아무리 약해도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뱅에돔은 정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학습 효과가 되고, 그러고 또 뭐 고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이 기술이 늘듯이 고기들도 진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 원줄, 솔직히 떠는 원줄이든 깔아놓은 원줄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 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뱅에돔 낚시를 하는데 내가 이 원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또 감성돔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습성이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부 다 나이롱이었어요. 다 원줄이. 근데 나이롱가 있을 때는 예전에 그때 살았죠.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뭐 셈이다 플루팅이다 막 이래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대가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무슨 줄을 가지든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생 플루팅이 뭐하고, 그냥 플루팅이 뭐합니까? 내가 내 낚시를 하는 스타일을 하면 되지. 굳이 비싼, 항상 내가 말할 때마다 비싼 줄, 싼 줄을 내가 이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그랬는데, 예전에 전부 다 나이롱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나이롱만 씁니다만, 나이롱 장점이 뭡니까? 깔아앉죠? 그럼 저한테는 완전 굿입니다. 왜? 같이 깔아앉으니까. 근데 요즘 원줄에 구멍을 내가지고, 세미 플로팅이 뜨니, 플로팅이 뜨니, 이런 용을 쓰는데,
저한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뭐 얼마씩 이 회사는 얼마고 저 회사는 얼마고 이러는데, 저는 참돔이야 감성돔, 뱅이돔은 원줄 가격 대비 목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진짜입니다. 왜 필요한데? 이제 그걸 쓰다 보니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셀미가 있던 플루팅이 한 가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롱에 대해서 적응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세월이 져가지고 플루팅, 셀 플루팅이 이제 놓아가지고 뭐 세 가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되던데, 거기에 내가 맞춰가게 되는 거죠. 왜 굳이 거기다가 맞추려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고, 내가 쓰는 내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 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뭐 풀탱이, 세임 풀탱이 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하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가면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건 그거 아니면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쌤이든 플루팅이든 내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내가 그걸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낚시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제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또 혹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막 이리 포장을 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밑에 방울은 떠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유동형, 그리고 위에 방울은 입지가 내려가면서 여기 의실을 받는, 처음에는 여기 붙어 있다가 입지가 내려가면서 이 의실을 받으면 쑥 같이 내려가는 이런 채비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1편에서 보셨으면 이해가시는 거고요. 뒤에 보시는 분들은 1편에서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이걸 어떻게 채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목줄은 처음부터 가분했어. 목줄은 그러면 목줄은 내려가죠. 목줄은 내려가고 천천히 따라 내려가는, 천천히 탐색을 해가 내려가는 그런 채비가 뱅에돔 채비인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뱅에돔은 띄월 낚시로 잡는다가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바닥을 노려서 잡는 게 뱅에돔이 아닌 띄워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뱅에돔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그냥 던지면 올라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뱅에돔입니다. 이제 감성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뱅에돔에 대해서 뭐 똑같이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뱅에돔 낚시 하시는 분들은 뱅에돔이 엄청 수를 씁니다. 감성돔 낚시 하시는 분들은 감성 낚시가 수를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채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낚시가 엄청 쉬워지죠. 당연히. 밑에 예를 들어서 이 채비가 없으면 이게 감성도 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대로 그냥 감성 낚시 하시면 됩니다. 밑에 발을 달고, 예? G7, G5, 뭐 아무것도 들고 내리면 돼요. 그럼 감성 놉니다. 뭐 낚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렵네 쉽네 이라는데 기본 채비를 이해를 하시면 엄청 수월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또 혹시 또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도 좀 부족한 점이 없었느냐 보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